오늘 이 시간에는 2월 한 달간 3월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부모, 특히 예비 학부모들이 자녀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어쩌다 학부모 자녀의 건강 챙기기란 주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의 윤희 장학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직접 한번 우리 장학사님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일과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윤희 장학사입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한 15년 동안 보건교사로 근무하다가 네. 2019년도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지금 장학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요 업무는 저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이 정책들이 잘 네. 실현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학사님께서 혹시 지금 자녀가 지금 몇 살이죠? 네, 저 자녀가 2명 있는데요. 큰 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고요. 네. 작은 아이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네. 오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네. 혹시 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기분 기억나세요? 네,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부모로서 네. 가장 설레고 포부가 있었던 시기가 네. 저희 첫 아이가 초등학교 네. 입학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렇죠.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대와 염려가 한꺼번에 이렇게 네, 있었던 맞습니다. 시기에. 네. 그래서 이맘때면 네. 이제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이제 예비 부모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로운 부모의 역할 그리고 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오랜 기간 이제 교육 현장 또 이제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면서 보건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는데 오늘 이제 또 다음 주까지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아마 지금 그 입학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생소한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예비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 준비, 네. 즉 입학 준비, 또 학교에서의 그런 바른 건강 습관들을 예, 어떻게 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제 학생도 그렇겠지만은 그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에서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더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인지하고 계시면 참 좋은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키, 몸무게, 그리고 가슴둘레, 발 크기, 시력 등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특히 만 7세에서 8세는 시력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취약 전에 안과 검진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학교에 오면 TV를 보거나 또는 칠판을 보면서 선생님의 그 글을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렇죠. 글을 읽기도 하고 그걸 따라 쓰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은 눈을 찡그리거나 또는 그렇죠. 그 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력 검진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시력의 상태에 따라서 자리 배치도 해주시고 맞아요. 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자녀의 건강 체크가 모두가 다 중요하죠. 이제 그렇지만 그 시력을 체크하는 일은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하고 직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아주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챙겨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뭐 정서라든지 학습 준비 못지않게 네. 건강 관리, 즉 체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체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정해서 운동을, 기초 체력을 기르시는 네.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네. 그 지난주에 한 그 부부가 이게 이제 출연을 하셔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7년 동안 부부가 아이와 함께 태권도를 했대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 체력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운동을 이게 선정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치원과 이제 초등학교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네. 집단 생활에 네. 대한 규모가 다르고 그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예방 접종하면은 그냥 코로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입학 전에 예방접종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했던 아기 수첩도 있고요.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네,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예방접종, 우리 아이가 한 예방접종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좀 구체적인 종류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네. 취약 전에는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을 5차까지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 폴리오, 소아마비 4차, 그리고 MMR 2차, 그리고 일본 내염은 불활성화 백신으로는 4차, 약토카 생백신으로는 2차. 이 네 가지가 다 접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혹시 접종이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케줄에 맞춰서 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다만 한 가지,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의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그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확인을 되고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예. 네, 네. 중요한 과정인데 아이들 중에는 특이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하고 이제 담임 선생님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우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그 특이 체질이 있는 아이들은 좀 학교를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담임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 보건실의 위치가 1층에 중앙, 그리고 네.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학년 옆에서 많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가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렇죠. 또는 음식이나 약에 대한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정보를 얻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정보를 알고 계셔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정보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셔서 혹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네. 또는 수술 이력 그리고 알러지가 있다면 입학을 하면 건강조사서라는 걸 제출하게 돼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써주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보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특이 체질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의 정서 행동상의 어떤 어려움이 네, 있는 네. 애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교사와 부모 사이에 아주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하는 그 맞습니다. 예.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예. 결국은 1차적으로는 부모들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이제 하나 알았는데 왜 그 항상 보건실이 1학년 교실 옆에 있는지 알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네, 참 챙겨야 될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라 그렇죠. 예. 네, 네. 아이들의 위생 교육은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건강 관리, 위생 교육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강 생활 습관이 네.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그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절을 지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의 건강을 네, 위해서도 네.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기침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곳 또는 뭐 손수건이나 또는 손수건이 없으면 옷소매로 코나 입을 가리고 네, 한다. 네, 그리고 손 씻기는 저희가 1830 손 씻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하루에 8번 이상 네, 네. 30초간 손을 씻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기침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활 습관을 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네. 예, 습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손수건을 늘 지니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손수건 하면 늘 어릴 때 기억을 소환이 되는 게 장 학사님은 그러셨는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 꼭 손수건을 이 이름표와 함께 나란히 네. 달고 다녔어요, 가슴에.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콧물이 나거나 그럴 때는 꼭 그 손수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 아니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학교 어린 아이 때부터 손수건 사용법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좋겠다. 예. 사실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예전처럼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문화가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네. 영상을 하나 교육 자료로 네, 영상을 네. 찍었던 게 있어요. 네. 그 영상의 내용은 그 드라큘라 기침법이에요. 그래서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요즘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이렇게 어, 옷소매를 가지고 네, 네, 네. 코와 입을 가리고 이렇게 네. 기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침이 나올 때는 H 네. 이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네, 그 네.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기침이 나올 때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다든지 옷소매로 가리고 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한 번만 교육을 시켜도 초등학생들은 열심히 따라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네.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자녀의 학교 생활에서 이제 위생 관리, 건강 관리하면 마스크가 제일 이제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다른 그런 건강 관리나 이제 위생 관리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이제 이 구강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좀 네. 이제 학교에서 일일이 선생님들이 챙기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집에서 어떻게 좀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구강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그 20세의 치아가 80세까지 간다는 뭐 맞아요. 그런 것도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학령기 시기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영구치를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치부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가 치과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네. 그리고 유치는 어차피 흔들려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저절로 빠지게 놔둬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유치를 제때 빼줘야 영구치가 자리를 잡고 네. 잘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뻐드렁니나 주걱턱, 덧니 이런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유치를 잘 관리해 주셔야 영구치가 건강하게 날 수 있고요. 또 그 학교에 갈 때 이솔질 세트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이 양치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네. 집에서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네요. 하여튼 이 구강 관리가 참 중요한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아버지께 참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초등학교 때 양치질하면 30초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양치질을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빨이 성하겠냐. 1분 이상은 해야지. 그것이 굉장히 뇌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구강 관리 참 잘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네. 오늘날의 제 구강 건강을 네, 맞습니다. 네. 참 내가 장 학사님 모시기를 참 잘했네요. 아주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초등학교 때 입학했을 때 이제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책상에 바르게 앉아서 책을 보는 거를 많이 훈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최소 30cm 이상 띄워라. 네, 허리를 바로 세우고 예. 높이를 눈높이 맞춰서 이 훈련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게 컴퓨터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 좀 시력 관리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력 관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약 전에 시력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늘 병원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바른 자세로 30cm 이상 떨어져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또 TV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서 시청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쇼폼 같은 걸 보면 몇 시간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전자기기는 정말 음. 장시간 사용하면 눈에 많은 피로를 주고 또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방해 조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시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이 그 스마트폰 같은 것 경우를 이제 뭐 누워서 네, 본다든가 맞아요. 이런 자세에 따라서 뭐 네. 상당히 나중에 영향을 크게 미칠 텐데 요즘 초등학생들의 거북목이라고 우리 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치나요, 아이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자세가 변해서 이렇게 그렇죠. 거북목으로 네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북목은 거북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또 이제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척추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네. 뭐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런 자세가 나쁘다 보면은 그냥 그런 체형의 불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심했을 때는 우리 이제 내부에 있는 장기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제 학교 급식도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완전 이제 문화가 달라지는 문화인데 어쩌면 아이들한테는 또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그런 문화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학생들은 그 뭐 학교 급식에 따라서 학교를 고른다는 맞아요. 네. 급식으로 인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네. 이제 간혹 있을 텐데 네. 학교도 놀라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놀라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특히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급식 지도를 위해서 부모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서도 그 건강조사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혹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있다면 네. 건강조사서에 기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꼭 그 음식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러지 반응은 가볍게는 가려움증부터 심하게는 호흡곤란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아주 네네.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영양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 급식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은 먹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좀 아이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럼 아이 스스로 그 음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음식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계속 이제 그걸 아이가 모르고 있으면 네. 그냥 급식에 나오는 걸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우리 급식 식단표를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보고 네네. 뭐 예를 들어 호두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근데 오늘 호두볶음, 호두 멸치볶음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이 호두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니 요건 먹으면 안 되겠지.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이가 그걸 인지하는 거를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도 인지가 되지 않는 맞아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보통 처리하시나요? 이제 학교에서 이 알러지 반응이 가볍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려움부터 네. 심하게는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기초조사서나 사전에 부모님으로 듣지 못했는데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실에 와서 보건 선생님의 처치를 받은 후에 만약에 병원에 가야 되면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고요. 뭐 호흡곤란이 있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급한 상황일 때에는 119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장 학사님께서도 현장에서도 이제 근무하셨는데
이런 이제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위험을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장 학사님께서 현장에 계실 때 네네. 장 학사님만의 어떤 부모님들과 소통의 방법 좀 이렇게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아, 소통의 방법이요? 네, 네. 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사실 보건 선생님은 담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반응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배가 아파서 왔는데 누구야 왔어라고 불러주면 금방 다 나아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첫째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잘 외우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보건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알아? 예. 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부모님들과 잘 소통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부모 119단을 운영을 했어요. 네, 이제 네. 그 학부모 119단의 역할은 사실 병원으로 이송할 때가 위급한 상황과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위급하면 119를 부르고 뭐 담임 선생님, 보건 선생님 동승해서 이동을 하세요. 근데 이제 위급하지 않은 상황은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오시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119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병원에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봉사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더욱이.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보건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보건실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어려워만 하시지 말고 내가 학교에 사실 보건 선생님들은 학교에 그 의료 전문인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자신감 있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질문에도 없던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이제 그 교육청에 계신 분들을 다 이제 장학사분들을 전문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장학사님하고 방송하면서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정말 명쾌하게 또 현장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아주 이해가 쏙쏙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감 다락방은 예비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돕는 좋은 정보를 이제 오늘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어쩌다 학부모 자녀의 건강 챙기기란 주제의 말씀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의 윤희 장학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